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행복교실에서 나누는 이야기, 사람에 대한 사실, 삶에 대한 사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족하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족하다라는 말은 진정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말이고, 이것이 사실로 알고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족하다라는 부분이 실감이 될 때 모든 삶은 쉼이 되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과 그러한 부분에서 죽고 이 사실 있는 그대로 족하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이 부분을 내가 사실로 알 때 결국 삶은 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쉼이 되어지지 않은 이유는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몸이 크고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처럼 뭐 좀 잘 삐지거나 또 어른으로서의 이성적인 고찰을 못한다거나 좀 유치하게 느껴진다거나 뭐 이런 그 좀 미성숙하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성인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성인아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상처나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있는 그대로 족하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의 사실인데 이 사람이 점점 크면서 사람은 부족하다, 어리석다, 약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왜곡되게 사람에 대한 사실로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체로 경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기준과 조건들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뿌리를 안고 이러한 씨앗으로 이러한 정체성으로 부족하지 않으려고 어리석지 않으려고 약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찍어놓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약하지 않은 어떤 모습들을 내가 행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금만 못하면 나는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사람이니까 그래.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는 이미 전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뭐 모두가 다 성인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인아이 자체라는 것을 문제로 뭐 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라는 거죠. 원래 모습에 대한 사실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사람이 그래도 사실이니까 그 사실인 사람이 잘 살려고 하는 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 사람은 있는 그대로 족하다. 먹고 자고 놀고 관심 갖고 또 필요가 느껴지면 거기에서 생각 갖다 쓰고 계속 만지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 창조성이 또 발현이 되고 창조성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관심 갖고 있었던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되고 나는 그거 못하는데 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니? 관심 가지니까.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필요와 그러한 것들로 유능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또 하나의 또 상품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모여서 우리가 한 사회를 형성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는 부족하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만의 역할, 있는 그대로 족한 한 사람의 역할, 있는 그대로 흠이 없는 그 사람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존중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원래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래의 사람이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 사람과 사람이 혼자 살진 않잖아요. 함께 어우러져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역할을 또 하게 되잖아요. 뭐 한 사람은 나가서 음식을 구해 온다거나 돈을 벌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또 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집에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또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남자가 해야 될 일, 이거는 여자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우러짐을 살다 보니,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걸 할게, 내가 이거 하면 나는 이걸 할까,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통이 되고 고정화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남자답지 못하네, 여자답지 못하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왜 저래,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가 왜 저래, 여자는 이래야지, 엄마가 왜 그래, 아버지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 역할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있는 그대로 흠이 없이 자기의 삶을 마음껏 뻗치고 싶은 존재가, 너는 이래야 돼, 나는 저래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혼나고 비난하고 지적질 당하고, 이런 이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껴가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편치를 않아요. 편치 않은 가운데서 계속 규정, 법 이런 것들을 지키고 대상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함께 잘 살려고, 너도 상처 안 받고 나도 상처 안 받고 살려고 하는 게 눈치인데요. 사람 속성이 그렇잖아. 어우러져 살고 싶은 거거든요. 잘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잘 안 되니까 참고, 잘 안 되니까 도망가고, 뭐 이런 방법적인 것들로 살아서 그렇지, 사람은 언제나 잘 살고 싶어하는 존재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족하다, 너 자체로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서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잃어버리니까 저 사람 참 예의가 있다,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대상과 대상을 비교하는 그러한 것들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더 유용하다 싶은 것은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을 따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전체 조화로움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도구가 된 거죠. 뭐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법을 가지고 존재 자체를 규명을 딱 해버리니까, 그게 가정에서의 법이든 학교에서의 법이든 전체적인 국가의 법이든 어쨌든 간에 말이에요. 그런 작고 큰 그러한 법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잘 살려고 만들어 놓았던 법들이, 사람이 잘 살려고 장면 따라서 상황 따라서 주어졌던 그 역할들이 이제는 역할을 잘하네 못하네 그런 것으로 사람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답지 못하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겠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차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서는 우월하다면 어딘가에서는 열등한, 그리고 내적인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에서는 언제나 해야 되죠. 실수가 없죠. 언제나 해야 되고,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인 잣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족하다라는 말이 다가오지 않는가,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다가오지 않는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화가 나거나 좀 속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또 엄마답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오늘 행복교실에서 첫 번째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족하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족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좀 쉬어주고 우리가 처음에 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상대적인 어떤 걸로 어떤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서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로서 내가 너무 부족해. 나는 참 엄마의 자격이 없어.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내가 문제인가 봐.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가 말이에요. 내가 엄마로서 참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를 느끼는구나. 더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를 내가 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부모 자녀 간에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아프게 하거나 대상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문제없다. 괜찮다. 아무 의미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자꾸 세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사실을 세우면 이게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절대 기준으로부터 상대적인 어떤 부분들 내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서 안 맞는 것 같으네? 그래 이번엔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게 조금 더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이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더 많이 어떤 하고자 하는 방법론적인 것들로 내 경험치가 쌓여요. 그렇게 자꾸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나가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족하다. 이게 사실이다. 이것만 한번 세워보세요. 다른 것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실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아봐 주시면 있는 그대로 족한 시각과 있는 그대로 족한 행동과 있는 그대로 족한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상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일처리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잘 해나가는 아이디어와 창조성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빵빵이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 있는 그대로 족하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족한 여러분 충분히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행복교실 끝나고 이제 저희 함께 모임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휠체어를 타셨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신데 휠체어를 타셔가지고 이제 행복교실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시는데 제가 휠체어를 제가 이제 밀어드렸죠. 근데 이제 휠체어를 미는 게 조금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귀하신 몸이 어째 이 휠체어를 밀어주시네. 이러면 뒷말을 이렇게 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선생님, 귀하신 몸을 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귀하네요. 그러면서 많이 웃었어요. 그렇죠. 휠체어에 타시든 잘 못 걸으시든 또 어떤 다른 부분에 좀 장애가 있거나 힘들든 귀하신 몸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족하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참 있는 그대로 족하다라는 그 쉼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